대한민국 역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36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는 광복의 기쁨을 누렸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서 6.25 남침의 질곡을 이겨내고 이제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 10위권의 대국, 강국을 우리는 이뤘습니다. 이런 광복의 기쁨을, 비전을 통일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북한 주민들을 처음으로 통일의 주체로 규정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애국지사 순국선열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또 표시했습니다. 역사는 기록이고 기억이기 때문에 일제의 만행과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참혹한 고통에 대해서 좀 더 후세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언급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심각한데요. 세 가지 갈라치기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남남 갈라치기가 있었습니다. 소위 검은 세력, 반국가 세력을 연일 호명하고 있습니다. 즉 남쪽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검은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호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을 갈라쳤습니다. 사실상 흡수 통일 내지는 북진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대목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소위 뭐 정보 접근권 얘기를 하면서 뭐 USB 북한 주민들에게 뿌리겠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앉아 있지 않고 직접 행동하겠다.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건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 세계를 갈라치기 했습니다. 소위 한반도 포럼 등을 통해서 한미일과 북중로 세력을 갈라치기 하겠다. 뭐 생각대로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남남, 남북 그리고 전 세계를 갈라치기 하는 연설이었다. 저는 8.15나 3.1절 같은 경우는 보통 통합, 미래 이런 것을 화두로 소위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고 뭐 지역이 갈라지고 했더라도 통합의 메시지, 미래로 나아가는 메시지를 내는데요. 대통령은 보통. 그런데 이런 갈라치기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갈라치기 메시지를 냈을까? 이철우 연세대 교수, 중마고우라는 대통령의 중마고우라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온건 보수나 중도층과 너무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중도 신경 쓸 거 없다. 우리 단단한 콘크리트 30%만 잡으면 그다음에 중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철우 교수님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들었다라고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된 내용이죠. 예, 보도된 내용입니다. 즉 자신을 둘러싼 약 20%에서 30%를 단단히 만들고 이들을 투표장에 나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트럼프식 정치에 입각해서 8.15 메시지가 쓰여진 게 아니냐. 갈라치기를 대통령이 8.15에서 시전한 아주 좋지 않은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이라는 말이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라는 취지의 어떤 그 연설을 하면서 결국은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해방이 되자마자 한반도가 38선을 중심으로 반동강이 났고 그 이후에 냉전이 한반도에서 열전화하면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남북이 갈렸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미소 열강의 개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라는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지금 일본이 말입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8.15를 기념해서 야수꾼이 신사참배를 하고 총리가 공물을 바치는 그런 상황. 자기네들은 수십 번 반성을 했다고 하고 또 과거에 뭐 통석의 염 그런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은 납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외교라든지 국가 간의 관계는 양자 관계인데 그쪽이 그런 마음이 없다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품어주는 듯한 그러한 일련의 어떤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반발이 많고 또 그것이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본의 과거사 반성의 결여라든지 예. 그런 문제는 좀 지적했던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표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그 요번에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대 정부가 그랬습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일본과 관련해서 그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는 기록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고 일단은 통합에서 실패했다라는 예.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상 처음이거든요. 광복회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이런 그 기념식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광복절이라는 것은 통합이거든요. 통합의 정신이 나와야 됩니다. 미래에 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미 기념식 주자 둘로 쪼개지고 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는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대부분 대북 적대 정책을 해온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윤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런 신냉전 시기에서 어떤 갈등과 대립과 전쟁의 위험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있고 실제로 언제 어디서 이게 지금 북한에서 날라오는 어물풍선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대북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굉장히 허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는 통합의 면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광복절 다음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지금 윤 정부에서도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전한 사죄와 반성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반성이 있었고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실종된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뭔가 지금 기초가 잘못돼 있다. 방향성이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